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말씀을 해주실 때 도대체 이 설명을 교과서에다가 바로 적어야 될지, 노트에 적어야 될지, 포스트잇에 적어야 될지, 어디에 적어야 될지가 궁금했어요. 다른 노트가 제일 낫습니다. 보통 애들 필통이 한 요따만 하면은 제 필통은 이따만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확 띄는 거. 근데 그렇게 막 색깔이나 알록달록한 걸 통해서 눈에 잘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복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복습 횟수를 줄이는 데 포인트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란모란 선생과 공부하는 여자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 제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네. 제자님께서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때 그때 막상 수업 시간에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예, 그죠? 맞아요.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전까지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퍼센트가 있잖아요. 10명 중 한 7등? 그러니까 70% 정도를 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후반쯤에 갑자기 공부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 갑자기 좀 꿈이 생겼거든요. 제가 이제 하고 싶던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래도 한 30% 이내로는 바로 들어갔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공부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무리 검색하고 알아봐도 그쪽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해결을 제대로 못한 채로 얼마 전에 여쭤보니까 선생님이 영상 찍을 때 답변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현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꾸민 듯한 태도로 와 이러기가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전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해결을 네. 못한 채로 있는데 오늘 드디어 여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그럼 하나씩 해결을 해볼까요? 네, 일단 제일 궁금했던 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말씀을 해주실 때 도대체 이 설명을 교과서에다가 바로 적어야 될지, 노트에 적어야 될지, 포스트잇에 적어야 될지, 어디에 적어야 될지가 궁금했어요. 거기서 대답을 갖다가 일단 원칙만 말씀드리면요. 다른 노트가 제일 낫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거의 책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신다든가 네. 아니면 그 프린트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프린트에 기반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책이나 프린트에 대해서 거기 비중을 갖다 90% 막 두는 선생님들 예. 그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노트보다는 그 빈칸에다 채워놓는 게 낫지만 원칙은 노트가 낫습니다. 왜 노트에다가 적어야 되나요? 저는 노트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충고드리고 싶어요. 노트는요, 여백이 본인이 잘 꾸미면 여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이렇게 한 줄씩, 두 줄씩 틈틈이 띄워놓는 걸 권해요. 아, 한 줄 쓰고, 한 줄 띄고, 한 줄 쓰고. 네, 한 줄씩 띈다든가 아니면 왼쪽만 쓴다든가 오른쪽만 쓴다든가 저는 이런 걸 추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노트에다 필기하는 게 대부분 완벽하지 않아요. 네, 선생님조차도 완벽한 인간은 당연히 아니고 제자들도 그걸 다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럼 추가하거나 뭔가 더하고 싶을 때 거기다 막 조그만 글씨로 막 챙겨서 넣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왼쪽만 썼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항상 비워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이 어떨까 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채워 넣으려다 보니까 공부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무슨 과목이라도 궁금한 게 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뭐 깨달음이라는 게 생겨요. 깨달음. 네. 깨달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깨달음의 대표적인 예요? 저는 국사 공부할 때 그랬어요. 네네. 왜냐면 어떤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국사 공부를 할 때. 근데 다음 페이지에 또 그 사람이 나왔는데 저는 그대로 외우기만 하고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복습을 하다 보면은 아, 이게 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언젠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막 퍼즐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맞춰지듯이 되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게 되고 깨달음이 얻어져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 하나하나 띄엄띄엄 외우던 것이 연결이 되는 그 깨달음? 그렇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앞이나 뒤에 나왔던 내용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좀 전에 우리 제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깨달음을 갖다 써놓을 공간이 여유가 있는 건 역시 여유가 있는 공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생각하면 전 노트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더 추가해도 괜찮다면 그때는 책이 제일 낫다. 왜냐하면 권수가 줄수록 좋으니까. 네. 근데 단점은 깨달음을 혹은 부족한 설명문 찾아보는 경우 요즘 되게 많잖아요. 구글링이라고 하죠. 구글링. 맞아요. 이거 뭐였지? 궁금하다 싶으면 쳐가지고 이거였구나 라고 써놔야 되는데 칸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왼쪽 편만 노트를 갖다 쓰면서 뭐 공책 낭비라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연습장이나 책을 갖다 아낄 필요가 있을 때는 아껴야 되지만 이런 거는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갖다 아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궁금한 건 저는 포스트잇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따로 보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에 보면 좋은데 교과서는 부족하니까 공간이 포스트잇을 붙여서 하면 어떨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보긴 해봤는데 쓸모있던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저는 포스트잇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써봤거든요. 네. 예. 저는 이제 원래 그런 걸 많이 좋아하니까 실험을 많이 좋아해서 막 굉장히 큰 포스트잇도 있거든요. 네, 거의 한 페이지 가깝게 되는. 그런 것도 붙여보기도 하고 조그만 걸 그때그때 붙여보기도 하고 외워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가리기 형식으로 붙여본 적도 있어요. 많은 실험을 해봤는데 대부분 결과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첫째 관리가 어려워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뚱뚱해지고요. 네. 툭 하면 이렇게 구겨지거나 떨어져요. 네, 그렇다고 굉장히 끈끈한 걸 갖다 찾아 붙이면은요 책이 망가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만 오래 붙어 있으면은 띄어낼 때 인쇄에 대한 활자가 또 망가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적을 때 어떤 펜으로 적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보통 애들 필통이 한 요따만 하면은 제 필통은 이따만 했거든요. 펜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펜도 같은 것도 이제 두께별로 있고 그다음에 색깔별로 있고 색연필, 형광펜 별의별 거 다 있었거든요. 형광펜도 고체 형광펜이 있고 액체가 있고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언제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두꺼운 펜도 써봤다가 젤펜을 써봤다가 아니면 일반 그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써봤다가 다 장단점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도. 저는 그 간혹 가다가 그 착시 현상을 겪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좀 전에 우리 제자님이 물어보셨던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확 띄는 거 형광펜이나 색깔 펜을 갖다 쓰면 눈에 확 띄잖아요. 네.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봤을 때도 그 효과가 유지되는지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저는 복습을 여러 번 하는 걸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막 색깔이나 알록달록한 걸 통해서 눈에 잘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복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복습 횟수를 줄이는 데 포인트를 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대답을 안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까만색 그리고 샤프. 샤프를 권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제자님이 얼마 전에 뭐 일본에서 나온 펜은 이렇게 지워지는 볼펜. 네, 볼펜도 지워진다고는 하는데 막상 제가 그 경험자한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우는 게 막상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근데 만약 지워지는 게 확실하면 그 펜을 써도 좋지만 그쵸. 괜찮으면 네네. 본인이 보기 거슬리지 않으면 네네네 그렇지 않다면 그냥 펜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 확 띄면은요 느낌에 막 마음속에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두 번째나 세 번째도 똑같이 그 색깔로 눌러서 써야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눈으로만 볼 때는 그 느낌이 잘 안 살아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쓰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형광펜을 이렇게 칠하는 도중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느낌이요. 두 번째 눈으로 볼 때는요. 절대 그 정도의 느낌이 안 생겨요. 점점 감소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확 감소돼요. 복습을 저처럼 수십 번, 수백 번 하다 보면요 엎치락 뒤치락 해요. 지식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샤프로 쓰고 쉬워주면 지우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밑에다 이렇게 네모나 별표에다 별표나 네모를 지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게을르기도 하거니와 그냥 샤프하고 지우개 하나만 달랑 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지금 당장 들고 다니는 필통도 필기구로는요, 만약을 위해서 네임펜, 볼펜 하나씩은 있지만 네. 샤프랑 지우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네임펜이나 볼펜을 쓰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쓰나? 공부에 관련된 거는 다 샤프하고 지우개로 끝나요. 그러면 교과서에 추가해서 적을 때 또 샤프로, 그 다음에 밑줄 치는 것도 샤프로, 이렇게 권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진짜 중요한 건 뭘로 하니? 아니, 눈에 잘 안 띈다. 그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아니, 눈에 너무 안 띄어요. 샤프로 하면요, 아우, 막 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요, 복습하셔요. 그래서 복습이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많이 복습하면은요, 흐릿하게 대충 그어서 막 거의 지워지기 일부 직전인 것조차도 다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 옆에서 저한테 막 불평을 하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심지어. 잘 됐네. 그러면 궁금해하다 보면 더 잘 외워지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선생님이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목소리를 죽여요. 그럼 애들이 조용해지잖아요. 그쵸. 귀 기울이고. 그런 걸 이용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에 확 띄는 그런 색깔펜들이나 형광펜을 이용하는 게 좋은 측면도 물론 있죠. 처음에 잘 들어와요. 처음에.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저 같은 경우는 막 100번 이상 복습하는 걸 강조하는 편이라서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 안보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모란모란 공부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을 같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또 저처럼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로 의견 보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